안녕하세요. 빨간펜 선생님 고든성기입니다. 오늘은 그냥 먹으면서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 그래요. 제가 선전포고를 했던 정육각이라는 기업이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사과문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원래 제가 항상 대본을 싹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며칠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파는 그 아버지가 키운 소 이렇게 출고하는 날이라서 제가 밥도 못 먹고 고기를 하루 종일 썰 정도로 좀 피곤해가지고 지금 뭐 먹으면서 좀 하려고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재밌게도 우리 매장에서 제가 유일하게 팔고 있는 초신선육, 제가 예약 받아가지고 한 번만 딱 배송하고 말거든요. 육회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아유 힘들어. 이 사람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굉장히 교묘하고 되게 영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과문도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와, 진짜 저 보고서 좀 항상 감탄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말을 할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화자의 의도라고나 할까요? 그 언어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읽는 게 좀 제가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그게 사과를 이미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일정 부분 승리를 했다고 느끼고 그만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아니 근데 좀 자고 나서 그 사과문을 다시 봤더니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썼는지 그 내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거기다가 그 다음날 되게 공격적인 광고를 또 하나 올려가지고, 아 저게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그리고 문제 그 축평원 인용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다음날이 돼도 내려가지가 않고 뭐 계속 그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축평원에서 공식적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한 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나도 힘들어요. 뭐 그 내가 무슨 이슈 유튜버도 아니고 나 그냥 고기 영상이나 이렇게 고기 전문 지식 이런 거나 하는 그런 유튜브, 그리고 본업도 있고 본업도 겁나 빡시고 그런데 나도 이 전쟁 좀 그만하고 싶단 말이야. 그 회사 일도 산적해 있어요. 내가 지금 회사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지금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이거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과제가 많아 지금. 그런데 사과문을 그따구로 올리고 뭐 광고도 하나 새로 집행하고 축평원 그거 안 내리고 뭐 하자는 건지 그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카이스트 정도 나왔고 뭐 중학교 때 영재학교 뭐 이렇게 갔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집안에서 항상 칭찬만 받다 보니까, 그리고 집안의 기대도 항상 이렇게 막 굉장히 크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사과라던가 반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사과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육회에다가 열무김치 말아서 안 드셔보셨죠? 이거 우리 아버지가 알려준 건데요. 엄청 맛있거든요. 간만에 한번 먹어보자. 마침 엄마가 어제 이렇게 김치를 담가주셔가지고, 솔직히 나는 우리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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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내가 이게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씨. 그러면은 그 사과문을 하나하나 봐봅시다. 4월 8일에서 15일 총 8일간 인스타그램을 통해 집행한 정육각 vs 시중 삼겹살 기름 비교 광고 소재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과 업계 관계자분들께 불쾌감을 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역시 아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정육각이 지금까지 막 수없이 많이 했던
그 막 다른 문제들 있잖아요. 축평원 관련해서도 있고 뭐 박테리아가 득실득실한 약간 그런 거, 뭐 기존 축산 관행이 뭐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던가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런 문제들이 터질 때는 꾸준히 누적된 게 한꺼번에 폭발을 할 때 그 트리거가 그 광고였을 뿐인데, 그 꾸준히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그 정육각의 잘못된 마케팅 행태, 이것들은 사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다시 다른 말로 말을 해보자면 그 광고에 대해서만 사과하겠다, 다른 부분은 지금 얘기한 게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과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꾸준히 누적된 그런 문제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첫 문장부터. 문제는 그동안 그 사람들이 꾸준히 누적해왔던 그 잘못된 마케팅 행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사과를 안 하고 딱 그 부분만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광고가 소비자분들에게 기존 시장 제품이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 15일 당일 광고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이 문장을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바로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문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다, 약간 그런 자기 고백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욕을 많이 하시길래 내가 내렸어요, 이 얘기예요. 여기에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번 이슈를 계기로 저희가 지향하는 초신선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정육각을 믿고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에게 신뢰를 드리고 시장 전체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광고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과문이라는 거는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선전포고문에서도 밝혔다시피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재발 방지 약속 비스무리하기는 해요. 시장 전체 선순환 운운을 하면서 네가 그거 다 망가뜨렸잖아. 원래 그거 망가뜨리려고 나온 거 아니니 그거. 올바른 사과문을 작성한다면은요, 너무 우리가 초신선이라는 가치를 더욱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욕심에 다른 그 업계 관계자분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대표인 제 불찰이며 제가 회사를 대표하여 깊은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해당 표현은 과학적인 사실이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인상을 주고 싶었기에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후에야 이렇게 내리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뭐 내가 왜 반성문을 다시 써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고, 이런 문제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신선이라는 가치도 분명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치를 고객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앞으로는 타 업체와 그리고 기존 축산업계와 공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인 제가 과도한 의욕을 부려서 너무 큰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만 하다 보니 주변에 이렇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식품 불안을 이용한 광고 및 타 축산 업계를
모독하는 행위와 같은 그러한 마케팅 방향 설정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그 내가 광고라고 했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근데 왜 사과에서 제일 중요한 자신의 그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어떻게 약속하겠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게 없냐고. 나도 멈추고 싶다고. 좀 사과를 하려면 시원하게 사과하고 같이 삽시다. 분명히 초신선도 맛이 있어요. 맛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광고를 하고 그 과학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가 이렇게 자꾸 사기를 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진실은 항상 밋밋하기 마련이잖아요. MSG 팍팍 치고 양념을 팍팍 쳐야 된다고. 그래야지 뭔가 자극적이고, 그렇게 해야지 소비자들이 빨리 반응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당신은 그게 성공 방정식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로 쭉 가는 거겠죠.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야, 그냥 지금. 카이스트까지 나왔으니까 당신이 뭐 멍청한 사람이지 않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렇게 봤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초신선육이라는 건 굉장히 난 처음에 혁신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업자인데다가 내가 좀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 소위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 소비자, 문외한의 시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만 이제 공부한 쪽으로만 생각이 갇히게 된다고. 그래서 난 당신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진짜 이런 것이 정말 소비자 마인드구나. 이게 먹힐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감탄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 인상이 깊어가지고 옛날에 블로그 할 때 당신에 대해 약간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쓴 글도 있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사과를 하세요? 당신이 애매하게 사과를 하니까 나도 당신을 애매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그냥 나도 그냥 끝내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컨텐츠를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막 이제 막 단기적으로 막 빡시게 막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만들고 이러면 나도 그래서 힘드니까 난 지쳐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장기전에 걸맞는 그런 전략이 따로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인터뷰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 이런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애초에 내가 의도한 그런 고기에 관한 전문 지식, 그런 교양 지식, 이런 컨텐츠를 할 수도 있으면서 당신도 살짝 까는 이런 식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각도 해요. 아마 그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은 제 유튜브도 무조건 봤을 것이고 제 페이스북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꾸 화해 메시지를 자꾸 주잖아요. 내가 당신 망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공생을 하자고요. 철학이 다를 뿐이에요. 다른 거를 왜 이해를 못해? 다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나도 이렇게 육회는 잡은 지 얼마 안 된 게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신이 말하는 초신선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고, 한편 숙성육도 무조건 맛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야. 지금 당신의 그 회사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주변에 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당신의 그 재무구조까지 알게 됐어요. 아니, 적자가 그게 뭐야, 적자가. 아무리 스타트업이라도 적자가 그렇게 심하면 안 되잖아. 쿠팡처럼 몇 조 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그 재무 상태를 보고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아, 투자를 받았으니까 쿠팡을 본받아서 나머지 애들 싹 죽여버리고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겠다, 이런 마인드인가?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텐데. 아유, 회사 살리려면은요, 무릎 꿇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무릎 한번 꿇으면 어때? 당신이 책임자잖아요. 대표잖아. 리더잖아. 그러면은 잘된 것도 당신 책임이고요. 무언가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터져 나와도 당신 책임이고요. 대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 되면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당신의 지금 상황처럼 리스크가 터져 나오면 그게 다 내 책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잘못된 건 다 내 책임이어야 해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인생의 진리인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꼰대질인가 싶기도 하고. 그 대표라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 사실. 결정을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터져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것도 당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과문은 좀 너무 그래요. 이상해. 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지 않아요.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막 부랴부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과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냥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근데 그 진심으로라는 수식어가 말 그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랬고 페이스북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만하고 싶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요. 계속 가야지 뭐.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저 되게 웬만하게 그냥 약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웬만하면 져줘요. 내가 그 조그만 자존심 싸움에서 이겨서 뭘 얻겠어요. 싸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급이 맞아야 하는 거지. 나는 어쨌든 최소한 당신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 센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난 최소한 싸울 때는 사력을 다해서 다 싸우거든요. 그래서 난 멈추고 싶은데 멈추게 하질 않네. 나는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평화롭게 하하호호 막 이렇게 좋게 지내는 약간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울 땐 싸우고 질 땐 지고 뭐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무릎이 그렇게 무거워서야 어떻게 사업을 할까. 당신 진짜 이 업계에서 되게 핫한 그런 이슈를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욕심이 많았겠지. 성급했겠지. 아이템도 괜찮잖아요. 그래요. 뭐 화로회를 먹거나 선호회를 먹거나 그거 다 취향 차이 아니에요. 그거 맛의 정답이 어딨어 그게. 그러니까 제발 사과를 제대로 해주라. 화해의 메시지를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보냈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지? 내가 아직 되게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얘기하다 보니까 혼자 2병 다 먹었잖아요. 내가 원래 주량이 1병 반인데 그냥 좀 시원한 사과만 해줘요. 내가 애원할게. 이슈 만들지 말고 빨리 그냥 사과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럼 진짜 멈춘다니까. 내가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 글에 그렇게까지도 썼잖아. 내가 뭔 얘기를 하겠나. 그래요. 결론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였고요. 하지 않으니만 못한 사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적당히 조용해질 거다 이런 거. 술이 없네. 적당히 조용해질 거다 이런. 나 2병까지 먹었어? 진짜. 적당히 조용해지는 거 없는 거 같아요. 나도 그냥
어떻게 보면 독한 놈이기도 하고. 아 근데 자꾸 화해 메시지를 주는데 왜 넌 안 받니?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자. 아이씨 더 찍으면 되게 이상한 얘기 나오겠다. 끝.